봅시다. 랑케 나왔어요. 랑케 실증주의 사학인데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요거 4번. 보자.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 동그라미. 이게 랑케의 주장이야.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 라는 랑케의 말만큼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랑케는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만 아니라 젊은 학자들을 국가문서소로 보관소로 보내 역사 연구에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지 배우도록 이끄는 스승 선생님이었다. 그는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도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사용하여 빗줄 사료의 신뢰성 동그라미. 과연 이 사료가 진짜 믿을만한지 우리가 갖다 써도 되는지 꼼꼼히 검토했다.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역사가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사가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역사가의 역할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올 건데 부분이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 동그라미,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 다시 얘기해서 지금 객관적 과거 사실이 저절로 동그라미 치세요. 저절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아. 랑케가 주장하던 게 세 가지예요. 역사가와 역사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 상호 분리돼야 돼. 서로 뭔가 역사가의 개입이 역사에 들어가면 안 돼. 역사가는 역사를 볼 때 단순한 사실, 인식관계를 기계론적으로 봐야 돼. 평가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 정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돼. 당파성이 없어야 돼. 라고 이게 랑케의 지금 주장이야. 근데 이걸 비판하는 혹은 랑케의 이 주장의 한계점은 당연히 뭐겠어요? 역사가가 어떻게 역사가가 역사에 자기 생각 없이 볼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이 기계가 아닌데 기계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 능동적 평가가 되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회라는 전체적인 배경이 있는데 어떻게 당파적으로 안 할 수 있겠어? 라고 이 세 가지가 오히려 반대로 또 한계점으로 얘기를 하죠. 조금 더 읽어볼게. 하지만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말 동그라미 베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식을 동원한 사료 검증이라는 전통이 성숙되고 있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이미 문헌 비판이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따라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홈볼트 동그라미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에 그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점,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아까 1문단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해서 랑케는 되게 뛰어난 스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스승이었다라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야.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점이 더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또 그와의 제자들이 학문 관행이 프랑스, 미국, 서구, 또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용하였던 점도 의의가 크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앞에서 이제 랑케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 뒤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이 시작이 될 거야.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 세목, 랑케 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일어로 쓰이는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 세목. 그러면 랑케가 실증사학은 지금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이 글을 쓰는 거지. 실증이라는 말이 엄정한 자료의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사학이라는 건 이상하지. 왜? 자료를 단순히 검증하는 게 아니라 사학이라는 건 역사를 기록하는 건데, 왜냐하면 사료의 실증은 랑케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일본의 역사 분석이 우리나라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했는데, 이 또한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의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되니까. 하지만 랑케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검증됐다고 무조건 다 실증주의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랑케사학,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역사소설이 자연과학과 달리
개별적 사건 동그라미 치세요. 역사 그 자체의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개체의 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제 동그라미 별표.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X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얘들아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라는 이 인간 세계에 통찰력을 단순히 증거만 가지고 역사를 쭉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바탕으로 통찰력까지 가져다주는 지식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랑케의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하고 전제 동그라미 별표 그게 연결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 소설의 궁극적 목적임을 강조한 거다. 그런데 오류가 왜 나왔어요? 랑케의 존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 사학이라 일컫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사실 이는 랑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사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였다. 랑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의적으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의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지금 이 외피만을 부각하여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 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면 막 자기 맘대로 갖다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증주의적 사학이랑 지금 보편적 과학 법칙은 어때? 같은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풀어볼게요.